아니, 이게 진짜라고. 똑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까지 다르지? 유럽 여행자들이 한국과 일본을 경험하고 나서 가장 많이 내뱉는 말입니다. 같은 아시아이지만 한 나라에선 분노했고 다른 한 나라에선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 사이에서 한국 대 일본 여행을 두고 지금 뜨거운 논쟁이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대 한국, 도대체 어디가 진짜 아시아의 매력일까요? 아직까지는 통계로만 보면 아직 일본이 관광객 수에서는 훨씬 더 앞서지만 젊은 세대의 평가는 완전히 뒤바뀌고 있어요. 일본은 생각보다 너무 실망했고 한국은 충격적으로 좋았어요. 그중 한 명, 프랑스 출신 요리 연구가 소피아 듀랑. 미슐랭 가이드 리뷰어로 20년간 활동하며 전 세계 맛집을 섭렵한 그녀가 아시아 음식, 문화 다큐멘터리를 위해 두 나라를 연속으로 방문했습니다. 일본을 먼저 찾은 소피아는 그들 특유의 원칙주의와 경직된 문화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카메라를 내려놓고 촬영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지 딱 하루 만에 소피아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녀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피아는 도대체 왜 일본에선 상처받고 한국에선 감동했을까요? 20년간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본 전문가가 왜 한국에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같은 사람이 두 나라에서 이토록 극과 극의 감정을 느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감동무비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2024년 3월,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소피아. 20년간 쌓아온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실례합니다. 촬영 허가는 어디서?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설명도 대안도 없었어요. 공항 리무진 버스는 정확했지만 승객들과의 소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사람들이 말이 없네. 첫 목적지는 긴자의 유명한 스시 오마카세 레스토랑. 3개월 전 예약 1인당 30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특별할 거야.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부터 실망이었어요. 냉랭한 분위기, 무표정한 셰프, 그리고 첫 번째 스시가 나왔습니다. 고등어 한 점. 소피아는 기대를 품고 입에 넣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짰습니다. 생선 맛은 간장과 와사비에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맛도 너무 차가웠습니다. 셰프님, 혹시 간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셰프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스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게 똑같이 짜고 똑같이 차가웠어요. 개성도 스토리도 없었습니다. 이게 30만 원짜리 음식이라고? 파리 동네 초밥집이 더 맛있어. 더 충격적인 건 서비스였어요.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고 눈을 마주치려고 해도 피하기만 했습니다. 셰프님, 이 요리에 대해 설명을 좀. 말하지 마세요.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먹는 동안 말하지 말라는 지시는 소피아를 당황시켰어요. 요리는 소통인데 여긴 감옥 같아요. 결국 절반도 먹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감동은커녕 기분만 상했어요. 다음 날 소피아는 교토로 향했습니다. 긴자가 너무 관광지화된 거였나? 교토에선 다를 거야. 하지만 교토역에서부터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영무원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영어 못해요. 아니 간단한 건데. 죄송합니다. 못해요.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400년 전통의 료테이에 도착한 소피아.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모노를 입은 여성의 인사는 완벽했지만 웃음이 없었어요. 마치 로봇 같았습니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죽순과 미나리. 예쁘게 담겨 있었지만 이게 전부예요? 한 입 크기도 안 되는 작은 조각들. 맛은 거의 없었어요. 장식용 같았습니다. 이걸로 배가 찰까? 두 번째 요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기에는 예쁘지만 맛이 없었어요. 모든 요리가 짜기만 하고 개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요리들이 너무 짠 것 같은데. 이것이 전통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현대인들 입맛에 맞게 전통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소피아는 황당했어요. 요리는 발전해야 하는 건데 여긴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모든 요테이가 똑같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곳을 가봐도 똑같은 맛,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태도. 개성이 없어요. 모든 게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한 것 같아. 셰프와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벽만 느껴졌어요. 왜 새로운 시도는 안 해보시나요? 400년 전통이 답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조차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에 소피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박물관이에요. 살아있는 음식이 아니라 전시품 같아. 일본에서의 셋째 날. 소피아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쿄 츠키지 시장을 찾았습니다. 진짜 일본은 시장에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더 참혹했어요. 새벽 5시 시장 입구에서부터 제지당했습니다. 관광객은 이쪽으로 가세요. 저는 요리 연구가인데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안 됩니다. 규칙입니다. 차가운 거절이었어요.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우회로를 통해 겨우 시장 안으로 들어간 소피아. 상인들에게 다가가 봤지만 죄송합니다. 바빠요. 인터뷰는 불가능합니다. 사진도 안 됩니다. 모든 상인들이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심지어 카메라를 들기만 해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 정말 요리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음식 문화를 알리고 싶어서. 허가서 있어요? 허가서요? 허가서 없으면 불가능해요. 허가서를 받으러 관리사무소에 갔지만 외국인 취재는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 달요? 그럼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단 한 명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아사쿠사 전통시장을 찾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맛보고 싶은데. 외국인은 안 됩니다. 왜요? 규칙이에요. 심지어 돈을 내고 사려고 해도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이라서였어요.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규칙입니다. 그날 저녁 소피아는 호텔방에서 절망했습니다. 이게 일본이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갑지? 관광객한테는 친절한 척하면서 진짜 소통은 거부하네. 3일간의 일본 여행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따뜻한 사람도 진정한 문화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음식은 짜고 사람은 차갑고 문화는 막혀있고. 이런 곳에서 뭘 배우라는 거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고 아시아 식도락 여행에 관한 다큐멘터리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일본의 차가운 맛 마음속에 남긴 채 그렇게 일본을 떠나야 했습니다. 3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소피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 공항 직원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에서요. 와, 프랑스. 한국 처음이세요? 네, 음식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왔어요. 헐, 대박. 그럼 꼭 광장시장 가보세요. 거기 빈대떡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리고 명동 칼국수도 꼭.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네요. 입국 심사 직원이 개인적인 맛집을 추천해주는 나라. 소피아는 인천공항 밖으로 나가보기도 전에 벌써 놀랐습니다. 짐을 찾아 나오는데 택시 기사가 말을 걸었어요. 프랑스에서 오셨네요? 어디 가세요? 명동이요. 아, 명동. 좋은 선택이에요. 처음 오시면 명동이 최고죠. 근데 진짜 맛있는 건 골목 안에 있어요. 택시 안에서 기사 아저씨는 30분간 쉬지 않고 말했어요. 한국 음식 자랑, 관광지 추천, 심지어 자기 딸이 프랑스어를 배운다는 이야기까지. 우리 딸이 고등학생인데 프랑스어를 배워요. 나중에 프랑스로 유학 가고 싶다네요. 정말요? 멋지네요. 프랑스 음식도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음식이랑 비교해서 어때요? 택시 기사가 문화 교류를 하려는 나라. 사람들이 진짜 따뜻해요.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느껴져요. 소피아는 흐뭇하고 반가운 웃음이 나왔어요. 명동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는 이미 한국의 매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종로호가역에서 내리자마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외국인이네. 어디서 왔어요?
길을 물어보려던 소피아에게 한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왔어요. 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아, 우리 아들이 프랑스어 배우는데 발음이 너무 어렵다네요. 5분 만에 한 가족의 인생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이야기, 남편의 직장 이야기, 심지어 시어머니 건강 이야기까지.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에게 자신의 인생 얘기를 들려주는 게 정을 나눠주려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광장시장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로 음식 냄새가 진동했어요. 기름 냄새, 마늘 냄새, 고춧가루 냄새가 뒤섞여서 코를 자극했습니다. 여기요. 외국인. 뭐 먹을래요? 한 빈대떡집 앞에서 아주머니가 손짓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빈대떡을 부치고 있었어요. 저는 요리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아이고, 요리 연구해? 그럼 우리 집이 딱이야. 앉아봐요, 어서. 아무 조건 없이 자리를 내어주는 따뜻함은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빈대떡 반죽을 섞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6.25 때 피난 와서 가르쳐준 비법이야. 배추김치, 돼지고기, 새우젓이 들어가는데 비율이 중요해. 팬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빈대떡에서 고소한 냄새가 솔솔 올라왔어요. 40년간 같은 자리에서 이것만 팔았어. 근데 신기한 게 매일 맛이 조금씩 달라. 왜 그럴까요? 김치 익은 정도가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기분도 다르잖아. 요리는 살아있는 거야. 빈대떡 한 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두툼하고 바삭한 겉면, 고소한 기름 냄새. 소피아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맛이 복합적이죠? 신김치의 시큼함, 돼지고기의 고소함, 새우젓의 짭조름함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맛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죠? 사랑이지 뭐. 기술이 아니라. 아주머니가 빙긋 웃었어요. 그 순간 소피아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전통이지만 자유로운 변화가 가능한 음식. 규칙이 있지만 개성을 인정하는 문화. 이게 한국이라고요. 다음 날 소피아는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밥집을 찾았습니다.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30년 된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홀로 음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요. 뭐 드실래요? 된장찌개 주세요. 혼자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왔네. 그럼 특별히 맛있게 해줄게. 할머니가 된장을 푸며 말씀하셨어요. 이 된장은 우리 집에서 3년 묵힌 거야. 우리 남편이 6.25 때 피난 와서 여기서 장사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어.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 여기서 몇 년 하셨어요? 50년 했지. 우리 남편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 혼자서도 계속하고 있어. 할머니의 눈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왜 계속하세요? 힘드실 텐데. 이 맛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고향 떠난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 손맛 같다고 하면 그게 보람이야. 된장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그리고 갓 지은 밥. 소피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뭐예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따뜻하죠? 단순한 된장찌개인데. 된장의 구수함, 두부의 부드러움, 파의 아삭함.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빙긋 웃으셨어요. 음식은 사랑이야. 기술이 아니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그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야. 소피아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 찾지 못한 그 감동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이건 요리가 아니라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년간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봤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레시피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된장찌개가 뭐 대단한 레시피가 있겠어.
그냥 정성이야, 정성. 하지만 소피아는 알았어요. 그 정성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서울 생활 일주일째. 소피아는 인사동의 한국 전통 요리 클래스에 참여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50대 여성 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김치찌개는 정답이 없어요. 집집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전통 음식인데. 다른 외국인 참가자가 질문했어요. 한국의 전통은 변화를 허용하는 전통이에요. 김치의 숙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들어가는 고기에 따라 달라지고, 먹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달라져요. 소피아는 충격을 받았어요. 변화 가능한 전통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일본 음식은 완성된 예술품 같다면 한국 음식은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김치찌개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참가자가 같은 재료, 같은 레시피를 받았지만 강사는 말했어요. 각자 취향대로 조절해보세요. 더 맵게 하고 싶으면 고춧가루를 더 넣고 시원하게 하고 싶으면 물을 더 넣으세요. 소피아는 자신만의 김치찌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요리의 경험을 살려 양파를 조금 더 넣고 마늘은 다지지 말고 통으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물론이죠. 그게 한국 요리의 매력이에요. 30분 후 10개의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맛이 달랐어요. 하지만 모두 맛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군요. 개성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소피아는 자신의 김치찌개를 맛보며 감탄했어요.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 한국 요리의 구수함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음식도 사람처럼 다양할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말했어요. 한국 음식의 핵심은 정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 그것이 음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날 밤 소피아는 호텔방에서 메모를 정리했어요. 일본 음식 완벽한 기술 전통의 고수. 한국 음식 따뜻한 마음 유연한 전통. 어느 것이 더 좋다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르다. 3개월 후 파리로 돌아온 소피아는 아시아 음식 다큐멘터리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완성했습니다. 프랑스 최대 요리 채널 르 구르메에서 그녀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어요.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완전한 실망을 겪었습니다. 과대포장된 명성과 차가운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진짜 삶을 배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소피아가 강렬하게 말했어요. 일본 음식은 짜기만 하고 획일적이에요. 30만 원짜리 스시가 파리 동네 마트 스시만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음식은 사람의 이야기와 진정한 맛을 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진행자가 질문했어요. 일본에서는 외국인 차별이 심했어요. 대화조차 거부하고 심지어 돈을 내고도 음식을 안 팔아줬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음식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소피아는 일본 시장에서 차별받은 이야기와 한국 할머니가 눈물까지 흘리며 챙겨준 이야기를 대비시켰어요. 일본은 겉포장만 화려한 가짜 친절이었어요. 한국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죠. 프로그램 마지막 장면에서 소피아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만 내고 차가운 대접을 받고 싶다면 일본으로 가세요. 하지만 진짜 맛과 따뜻함, 그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싶다면 무조건 한국으로 가세요. 음식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성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그 따뜻한 인간성을 저는 오직 한국에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프랑스 젊은이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한국행 티켓을 끊기 시작했고 파리의 일본 음식점들은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한국 음식점들은 예약이 몰려서 대기가 3개월까지 밀렸어요. 3개월 후 소피아는 파리 15구에 한국 음식점 진짜 한국을 열었어요. 광장시장에서 배운 빈대떡과 그 할머니에게서 배운 된장찌개가 주메뉴였습니다. 현재 이 식당은 미슐랭 1스타를 받으며 유럽의 한국의 진짜 맛을 알리고 있어요. 소피아는 일본은 2번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매년 한 달씩 한국만 방문해 새로운 요리를 꾸준히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을 구원해준 나라예요. 일본에서 받은 상처를 한국이 치유해줬거든요. 진짜 요리가 무엇인지,
진짜 사람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유일한 나라죠. 프랑스 요리 연구가 소피아 듀랑. 그녀는 일본에서 완전한 실망과 차별을 경험했고 한국에서 진정한 감동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다 같은 아시아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일본의 과대포장된 명성과 차가운 현실, 그리고 한국의 진짜 따뜻함과 맛. 이 둘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습니다. 진짜 맛이란 무엇일까요? 비싸기만 하고 짠 음식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담은 따뜻한 한 그릇일까요? 소피아는 한국에서 그 명확한 답을 찾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거절당했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처럼 환영받았어요. 일본에서는 돈만 받고 차가운 대접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진심 어린 정성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가짜 친절과 진짜 마음의 차이. 과대 광고와 진짜 실력의 차이.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과 속까지 따뜻한 진심의 차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소피아처럼 진짜 아시아의 매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한국으로 오세요. 일본은 돈과 시간, 감정만 낭비하게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진실을 알려드리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한국 여행 경험담 아니면 한국 분들이 일본에서 실망했던 이야기도 좋고요. 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왔을 때 여러분들과 일어났던 추억들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진짜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더 이상 과대 광고에 속아서 일본 같은 곳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말이에요. 다음에는 더 충격적이고 진실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무비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오늘의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이 최고입니다. 이상 감동무비였습니다.